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학수고대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서 추석 특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한자 조자 원리를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실사자를 가지고 한자 조자 원리를 한번 철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실의 특징이 뭐예요? 실의 특징은 이어준다. 그렇죠?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그 다음에 둘을 묶어준다. 그 다음에 이 실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실을 염색해서 다양한 색을 나타냈죠. 이런 데 있어서 이어지고 묶어주고 그 다음에 색깔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이 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실을 만들기 위해서 실을 만들어서 천을 짜고 천으로 옷을 만드는 이런 이제 직조 행위들이 있죠. 이걸 옛날에는 뭐 길쌈한다 그랬었는데 이런 방적, 방직 이런 과정이 다 실과 관련된 글자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실하면 밧줄, 실이 좀 굵은 실은 실을 몇 가닥 이렇게 하면은 끈이 되는 거고 끈은 밧줄이 되는 거고 그렇죠? 끈으로 무엇을 묶고 밧줄로 무엇을 묶고 당기고 그런 것들이 전부 실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글자에 어떻게 녹아 들어갔는지를 보시면서 한자를 한번 우리가 분해 졸업식 한자를 한번 철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의 최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유대관계라 그러죠. 유대가 좋으냐 그래요. 유대 유자가 끈 유자 맺을 유자입니다. 끈 유자 맺을 유자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실이 들어갔죠. 이어주고 묶어주고 이 소축자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진수정찰할 때 받칠 숫자죠? 요게 손입니다. 양손입니다. 양손을 비튼 모습이기도 하고 양손으로 음식을 신에게 바칠 숫자에 진수정찰에 손을 비트는 모습이에요. 악수할 때 손을 서로 악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손을 서로가 비튼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게 꼴유자 실을 꼬다 끈을 맺다 끈 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은 이어지는 거죠. 미국과 한국의 유대관계라는 것은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를 묶어주는 거예요. 유대관계가. 그래서 이 유자가 맺을 유, 끈 유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나로 이어진 이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직계라 그러죠. 직계라 그럽니다. 자, 이을계, 맺을계. 멜계, 이을계. 여기 실사 들어갔죠? 실을 아버지 실, 나 실, 손자 실을 요거를 어떻게 해줘요? 요것이 묶어주는 표시라는 거예요. 요게 이어짐으로써 직계가 이어지는 것이죠. 실은 이어지는 것이죠. 실사가 들어간 이유를 보시는 겁니다. 직계. 이 계자에서 많은 글자가 나왔죠. 이어주는 자식이 누구예요? 손자죠. 이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멜게, 게장할 때 이거 쓰죠.
이 글자에서 많은 글자가 나옵니다. 다 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실의 특징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남자 여자를 서로 이렇게 중매 쓸 경우가 있죠. 그럼 양쪽을 불러 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매를 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소개라 그러죠. 이 소개도 요 글자가 부를 소자죠. 양쪽을 불러 가지고 묶어주는 게 뭐예요? 실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을 소자입니다. 소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발음 기호이기도 하지만 의미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음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손 글자도 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이제 소개시켜주면 이 사람들이 관계가 좋아지면 어떤 일을 합니까? 예, 약혼이란 걸 하죠. 약속이란 걸 합니다. 약혼이란 것은. 자, 약혼이란 걸 하는데, 그렇죠? 이 약자가 뭐예요? 맺을 약, 묶을 약. 맺을 약, 묶을 약. 이, 뭐예요, 이게? 구기작자잖아요. 구기작이란 것은 술 푸는 도구. 국자같이 생긴 술 푸는 도구예요. 술을 한 국자 떠서 그릇, 컵에 따라가지고, 잔에 따라가지고 서로가 술 한 잔 마시면서 뭔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 부부로 살자. 예. 그래서 이게 맺을 약자예요. 맺는 역할을 뭐가 해요? 이 술이 합니까? 아니죠. 요거 하는 거죠. 실사가 하는 겁니다. 실로 묶어주는 거예요. 끈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묶어주다, 이어주다 이런 게 다 실의 특징이에요. 자, 이제 한국과 일본과 미국 사이 유대관계가 좋습니다. 예, 말로만 유대관계가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쌍방이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고 가자 지구에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뭐 여러 부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로 이제 싸우지 말고 좀 사이 좋게 지냅시다 할 때는 뭘 해요? 평화협상을 맺잖아요. 조약을 뭐 한다 그래요? 체결한다 그러죠. 체결을 해야 돼요. 체결한다. 자, 잘 보세요. 다 뭐가 들어가요? 실이 들어가죠. 실. 밧줄이 들어갑니다. 맺을체 맺을결이에요. 맺을체 맺을결. 자, 여러분들 맺을체 맺을결에 다 뭐가 들어갔어요? 맺을체 맺을결에 그렇죠. 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맺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임금제. 임금이 하는 일이죠. 왜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길알길 전쟁이 없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요. 이런 중요한 약속들, 중요한 계약들은 누가 체결하는 거예요? 책임자가 누구예요? 임금, 왕이 하는 일이에요. 국무총리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결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실이 들어가 있다는 거. 실의 역할을 보시는 거예요. 실의 특징이 다 글자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자의 조자 원리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조자 원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실의 특징 보십니다. 네, 실의 특징 보십니다. 실의 특징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체결을 하고, 자, 직계라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직계라고 하면 나의 뭐예요? 그 다음 후손이죠. 그렇죠? 후손을 직계라 그럽니다. 후손. 자, 후손이 직계인데 이 후자를 보세요. 길이 있죠. 요 실사의 약자입니다. 실이 있죠. 발이 있습니다. 포로들의 발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한 줄로 쫙 끌고 갑니다. 천천히 걸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디후자, 전후 할 때 디후자가 된 겁니다. 한 줄로 쭉 따라옵니다. 천천히 따라옵니다. 한 줄로 따라옵니다. 내 뒤에 묶여져 있으니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전후 할 때 뒤에 오는 자식, 손자가 직계 후손이 되는 거죠. 이 후손은 또 뭐가 됩니까? 나를 따르는, 이어주는 계승자가 되는 거죠. 자, 계승자. 계승한다 그러죠? 여기도 실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계승자. 자, 계자. 이을계자죠? 계승자. 이을계자입니다. 뭐가 들어갔어요? 실이 들어갔죠? 이 각각의 실들, 토막난 실일 수도 있어요. 각각의 실들을 묶어주는 거, 하나로 이어주는 게 뭐가 하는 일이에요? 실이 하는 일이죠. 이어진 실을 끊는 거, 도끼 들어가면 끊을 단자죠. 네. 이어준다, 묶어준다. 다 실의 특징이 들어가 있는 글자들입니다. 이어준다, 묶어준다. 자, 그러면 이제 묶는다. 우리가 포박한다 그러죠. 포박한다 그래요. 자, 포자는 뭐예요? 잡을 포자죠. 이 손을 넓게 펼쳐 가지고 달아나는 사람을 잡거나 무엇을 잡는 자예요. 포박. 이 박자는 무슨 박자예요? 묶을박, 엮을박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가 들었어요? 펼붙자. 펼쳐가지고 그물을 넓게 펼쳐가지고, 그렇죠. 그물이 뭐예요? 실이죠. 그물을 넓게 펼쳐가지고 동물과 사람과 채집할 것들을, 새들을 잡는 것이죠. 이게 포박의 묶을박, 엮을박입니다. 묶는다, 잡는다, 이어준다. 자, 여러분들 함구령이라고 아시죠? 이 다함자에 함구령, 함구. 다함자는 모두 함자, 다함자는 함흥차사라는 글자 아시죠? 누구를 보냈는데 소식이 없어. 그럼 우리가 함흥차사 이런 말 써요. 그 단어 설명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 다함자, 모두 함자인데 요 글자는 요 창이잖아요. 이게 도끼잖아요. 옛날 그림 보면 이 도끼하고 이 입이 합쳐진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해석이 도끼로 이 죄수나 포로를 처형하는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비명을 내지르겠죠. 이게 사실 이게 함성을 지르다, 도끼를 들고 있는 이 군인들이 전체가 함성을 지르는 모습일 수도 있고, 처형당할 때 비명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야 되는, 그렇게 다 한 목소리를 내서 함성을 지르잖아요. 다 함자. 그런데 함성을 지르다라는 뜻이 사라지고 모두 다 함이 되니까 여기에 입 하나를 더 집어넣은 것이 함성 함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죄수나 포로를 두건을 씌워가지고 묶어가지고 처형하는 장면에서 뭘로 짜매요? 묶어요? 뭘로 두건을 묶습니까? 실로, 밧줄로, 끈으로. 그래서 이것이 함구할 때 봉함, 함구령할 때 묶을함, 봉할함, 꿰맬함입니다. 예전에 중국에서는 여자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신발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 신발에 발을 맞추다 보니까 발이 엄청 작아지고 도망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전족이라 그러죠. 네. 전족이라 해서 얼굴 전자, 묶을 전자입니다. 이게 시장 전자인데, 시장 전자에다가
시를 집어넣으면 요게 묶을 전자, 얽을 전자입니다. 자, 시장에는 물건이 많아요. 이 물건들을 이 밧줄로 끈으로 안 묶어 놓으면 누가 훔쳐가고 없어져요. 묶어 놓는 거예요. 발을 묶어 놓는 게 전족이라 그러는 풍습이 과거에 있어요. 중국에. 중국 여자들 발이 못생겼어요. 예전에 그랬겠죠. 네. 우리가 뭐 이 정조대 채우는 거 똑같은 개념입니다. 다 묶는다, 묶는다, 묶는다. 다 묶어주는 일에, 묶어주는 일은 뭐가 하는 일이에요? 끈이 하는 일이에요. 끈은 뭐예요? 실이에요. 실사가 다 의미 요소로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계는 편찬한다 그랬어요. 두루 편자입니다. 네, 두루 편자에다가 실사가 들어가면 뭐예요? 네, 엮을 편자, 만들 편자, 지을 편자입니다. 편찬한다 그래요. 찬자는 무슨 찬자예요? 모을 찬자입니다. 잘 보세요. 이 편자에 이게 책자 들어가 있죠. 이 책을 넓적하게, 예, 다 이렇게 담처럼 넓적하게 이렇게 책을 엮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거를 책으로 죽간, 목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엮었잖아요. 이게 책자죠. 자, 책을 뭘로 엮어요? 이 대나무 죽간을, 목간을 또 뭐 종이를 뭘로 묶어요? 실로. 그래서 이것이 엮을 편자, 만들 편자, 지을 편자입니다. 편집하다, 편성하다, 편찬하다. 이 찬자는 모을 찬자죠. 이게 서류들을 모아서 뭘로 묶어요? 실로, 밧줄로. 잘 보세요. 자, 편찬의 찬자가 대죽자죠? 셈산자죠, 이게. 예. 셈산자, 셀산자, 계산산자요. 이 적어놓은, 계산해서 셈에서 적어놓은 이 장부를 뭘로 묶었어요? 밧줄로. 묶는다는 두 개, 세 개, 네 개를 묶는 거죠. 그러니까 모을 찬자입니다. 편찬. 이 책을 묶어 놓은 것은, 묶는 것은 우리가 뭐 과거부터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죽간, 목간은 다 묶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만들고 책을 만들어요. 엮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묶어 놓은 책이 또 뭐 있냐면, 요 글자가 여기 보세요. 윤자죠. 별이 요게 윤자입니다. 경륜할 때 윤자, 모을 윤자, 일륜 윤자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행위를 책에다가 기록해 놓은 글자예요. 책이에요, 책. 이 책을 뭘로 묶었어요? 각각의 이 죽간들을 기록해 놓은 목간들을 실로, 끈으로 묶은 거예요. 요것이 뭐예요? 별이 윤, 낚싯줄 윤 그럽니다. 이게 합쳐서 경륜 그래요. 경륜가 그러죠. 경륜가라는 것은 경험이 좀 있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륜이 저는 별로 없었어. 이런 말 하죠. 경험이 없다는 것이고 안목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경륜가란 경험이 풍부하고 안목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 이 책에 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들어있는 이 책을 충분히 파악한 사람, 이 경륜가죠. 이 경자는 무슨 경자입니까? 여러분들 요것이 뭐예요? 요 글자가 여러분들 물레를 돌려가지고 실을 잤잖아요. 그 다음에 자은 실을 가지고 어디에 걸어야 돼요? 어디에 걸어요? 천을 자르면 어디에 걸어야 됩니까? 이 글자가 바로 이 실을 이렇게 실을 늘어놓고 이 시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천을 짜는 요 기계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이 시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뭔 경자예요? 날경자죠. 날경자예요. 이 천을 짜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놓은 실을 뭐라 그래요? 날실.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실을 뭐라 그래요? 시실. 그래서 경도, 위도 그러는 거죠. 네. 이 날경자는 이 천을 짜는 장면에서 나온 글자예요. 배틀에서. 요게 이제 배틀이잖아요. 배틀에서 실을 쫙 늘어놓고 여기 날실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짜져요? 천이 짜지는 거죠. 직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틀의 장면에서 실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날경이 된 거고, 요거는 시위. 그래서 위도할 때 시위자가 된 겁니다. 날실. 그러니까 경륜이란 것은 이렇게 짠 것, 책도 짜는 거잖아요. 짜서 짤 수 있는, 짜져 있는 것들을 짤 수 있는 사람, 이미 그렇게 짜본 사람, 앞으로 이렇게 짜겠다는 사람, 그런 걸 아는 사람을 경륜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가 들어가요? 뭐 알려요? 다 실이 다 들어갑니다. 위도, 경도 다 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짜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엮은 거를 우리는 과거에, 지금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쓰죠. 서류 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서류철 그럽니다. 엮을철, 꿰맬철입니다. 요 글자가 연할 철자예요. 이어 놓은 모습이죠. 하나하나의 이 주간들을, 서류들을 엮어요. 그래야 서류가 되고 책이 되고 장부가 될 거 아닙니까? 뭘로 엮어요? 실로, 밧줄로. 그래서 엮을철, 꿰맬철, 그래서 보철, 뭐 서류철 합니다. 실사의 역할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실사의 역할들을. 그 책을 만들 때도 엮는데 실이 필요했고, 밧줄이 필요했고, 끈이 필요했고. 자, 신에게 뭔가를, 신에게 목판에다가 이 칼로 뭔가 새기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 실이 들어가면 신에게 뭔가 중요한 것들, 언약한 것들을 새겨가지고 묶어 놓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묶을 혈자, 헤아릴 혈자, 젤 혈자, 깨끗할 결자 그럽니다. 근데 이게 단독 사용은 거였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묶다라는 뜻이 있는 글자, 이게 원 뜻은. 자, 이게 신에게 바칠 어떤 중요한 것들을 내가 서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서약을 한 것들을 묶어 놨어요. 그러면은 신에게 서약했다는 것은, 신을 만나러 가는 것은 내가 서약한 것을 지키겠다고 신에게 알리는 거야 되고, 이만큼 지켰다는 것을 보고하는 게 되잖아요. 신을 만나러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목욕제계란 말 하죠. 그래서 목욕제계는 물로 하는 거니까 물수가 들어가면 뭐예요? 저것이 깨끗할 결자입니다. 순결하다, 결백하다 할 때 깨끗할 결자예요. 근본이 되는 글자는 이게 들어간 글자예요. 새겨놓은, 이 서판에 새겨놓은 것들을 묶어놓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뭘 하겠다고 이 묶어놓는, 적어놓은 판이, 이게 계약할 계자예요. 자, 묶을 혈, 젤 혈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묶는다라는 것, 여러분들 여기에 이게 들어가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들어가는 글자가 있어요. 자, 보시죠. 요거는 뭐예요? 매양매, 머리죠. 머리를
만지고 있는 손이지요. 재빠를 민자입니다. 연회에 나가는 임금님을 포함한 귀부인들, 왕후, 왕비, 귀부인들의 머리를 만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빠를 민자입니다. 민첩하다. 그런데 그런 연회에 나갈 때 이 왕비나 귀족, 귀부인들이 머리에다가 주렁주렁 뭘 매달아요? 뭐 여러 가지 보석들, 뭐 귀금속들 막 매달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가 뭐예요? 번성할 번자, 원래는 번거로울 번자죠. 마늘 번자, 번거로울 번자, 번성할 번자입니다. 주렁주렁 매단 모습이에요. 빈번하다, 번성하다, 번영하다, 번식하다, 번화가다. 뭔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말씀 원자는 나팔과 같은 악기입니다. 악기를 어떤 그 염색한 이 실, 즉 줄을 갖다가 장식으로 막 매달아요. 옛날에 뭐 꽹가리 치고 막 하는 이런 어떤 행사 같은 데 가면 나팔 뭐 또 꽹가리 이런 데 다 뭔가 장식이 묶여져 있어요. 그런 나팔을 장식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형형색색의 실이 묶여있고 끈이 묶여있고 뭐가 장식이 많이 묶여있으면 이렇게 번거로울 정도로 많이 달려있으면 어지러웁니다. 어지러울 연자예요. 어지럽다. 이 어지러운, 즉 장식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임금이 서거했거나 어떤 그 모방가가 임금을 죽여서 새로운 시대가 왔거나 바뀐 거, 하여튼 임금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큰 행사에서 시대가 바뀌었을 때는 이전에 알던 그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전히 연모를 하는 거죠. 그리워할 연자, 연모, 연애할 때. 세상이 바뀐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칠복이 들어가면 이 칠복이 이게 발이 아닙니다. 칠복이라는 것은 나팔을 불고 장구를 치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변경, 변심, 바뀐 거예요. 여기에도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주렁주렁 장식으로 매단 거죠? 장식으로 매단 겁니다. 매달다는 거예요. 장식으로만 매답니까? 봅시다. 장식으로 매달아요. 어떤 거를? 문양이라 그러죠. 이 문자는, 그럴 문자는 가슴에 문신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는 뭐예요? 이 실을 장식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양할 때 이 글자 쓰는 거예요. 저 문자는 무슨 문자입니까? 갑자기 문자가 봅시다. 문양할 때 쓰는 문자인데 문의 문자입니다. 문의 문자. 문의 문자. 문양 할 때 쓰고 파문할 때 씁니다. 똑같이 문자인데 요 밑으로 글자가 실차자가 오면 요것은 문란할 문자, 어지러울 문자입니다. 문란할 문자, 어지러울 문자. 형형색색의 실로 장식을 했다는 의미에서는 문양 문자인데 이 형형색색의 실들이 너무 많아. 어지럽다. 그래서 문란하다, 어지러울, 문란할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을 물들여 갖고 장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여러분들 이 군인들이 이런 데다가 뭔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계급장이든 뭐 또 백마부대 뭐 어떤 표시 이런 것들 새겨서 이런 데다가
예, 박아놓고 모자에 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휘장이라 그러죠. 휘장. 장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을 가지고 그 장식된 어떤 그 표시판이나 또 천이나 이런 것들을 어깨나 뭐 그 이 모자나 이런 데다가 장식한 것을 저거를 무슨 휘자로, 이 휘자도 생각이 안 나네. 휘장이란 말을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요. 갑자기 휘자가 무슨 휘자인지가 생각이 안 나서 찾고 있습니다. 장식한다라는 글자죠. 아름다울 휘자, 묶을 휘자네요. 휘장. 아름다울 휘자, 묶을 휘자입니다. 장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휘장이라는 것은 염색을 해가지고, 예, 그렇죠. 예. 근데 염색된 실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운 거고, 요거는 염색된, 요게 이제 작을 밑자에 쓰인 거예요. 네, 작을 밑자에. 작을 밑자인데, 그러니까 이 전체 부분, 조그마한 부분들을 어깨나 또 모자 이런 데다가 박음질 해가지고 장식해서 하는 것을 아름다울 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30분이 넘어가니까 일부 강의는 실사자의 철저 분해인데, 이 실사자는 이어준다, 이어진다, 묶는다, 연결한다, 염색해서 장식한다,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실이 두 줄, 세 줄 엮으면은 줄이 되고 끈이 되고, 줄로 되고 끈이 되면은 밧줄이 되고, 튼튼한 밧줄이 되면 끌어당길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이런 뜻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실은 뭐예요? 연결하고 이어주고 묶어주고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1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2부 강의에서 실사자를 또 완전히 더 정복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